HBM이라는 제품이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고객들이 싫은 겁니다. 오픈 AI가 왜 삼성의 손이 필요했을까? 내가 내 칩을 만드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디램랜드 한국이 잡고 있고, 그래서 오픈 AI의 머릿속에는 한국 업체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내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위기는 삼성의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은 결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최신 기술들을 가지고 점유율을 높이는 게 당연히 매출과 수익성이 좋습니다. 뒤로 갈수록 가격 경쟁으로 빠지죠. 특히나 메모리는 더 심하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는 딱 한 군데에서 왔죠. 최신 디램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익성과 매출은 비슷해요. 그런데 가장 지금 고부가 그리고 가장 수요가 많은 HBM이라는 게 경쟁력 차이로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고요. 요즘에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이 독점에 가까운 과점이에요. 그래서 주로 HBM을 누가 요구를 하고 있냐면 이제 가장 큰 건 엔비디아고, 그 외에 NPU라는 칩을 만드는 수많은 팹리스들이 있고, 이들이 고민은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지금 HBM이. 하이닉스 부르는 게 값이죠 지금 HBM이. 그래서 고객들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컨 벤더, 서드 벤더를 계속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HBM을 만드는 회사들이 최소한 삼성이 나오고 마이크론이 나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뭐 일각에는 CXMT도 HBM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만든다고 하지만 면적 대비 효율성, 가격 효율성의 측면에서 약하고, 특히나 전력 성능비가 굉장히 중요한 AI 데이터 센터에서 중국산 HBM을 쓰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할 거예요. 결국 중기로 가면 삼성의 HBM을 양산에 성공할 거고, 어느 정도 삼성도 이제 다시 원상의 모습을 좀 갖추지 않겠냐. AI용 반도체, HBM 쪽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잡고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마이크론도 당연히 무시는 못하지만 기초적으로 이것도 디램을 쌓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램 자체의 성능이 좋아야 HBM도 좋아지는 거니까, 원판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 고객사들이 써보면 삼성 하이닉스 건 조금 더 신뢰성이 좋아, 혹은 내구성이 좋아. 마이크론은 조금 떨어져. 그러면은 비슷한 가격이면 삼성 거, 하이닉스 걸 쓰는 것처럼 그 안에서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변수는 있어도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가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AI 반도체라고 하면서 모두가 지금 머릿속에 그냥 이퀄 키워드 엔비디아로 이렇게 점철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사각편대예요. AI 학습과 추론을 잘하기 위한 반도체는 분명히 엔비디아의 GPU 칩은 맞아요. 그런데 GPU에 무조건 페어로 들어가는 건 CPU입니다. 또 D램과 낸드가 붙어야 돼요. 사각편대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뭔가 학습을 계속할 때 GPU가 쓰고, 옆에서 누군가 3 더하기 4 곱하기 7을 할 때 3 더하기 4를 잠깐 기억해 줘야 되잖아요. 메모리가 있어야 되죠. 단기적으로 지금 막 계산하고 있을 때 D램, HBM을 쓰고 있지만, 내 장기적으로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추론했을 때 이 경험상 이래라고 하려면 그 낸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4개를 누가 구성하느냐인데, CPU는 인텔 AMD가 점유율을 과점을 하고 있고, D램 낸드 한국이 잡고 있고, 엔비디아가 GPU 설계를 미국이 잡고 있고, 이것에 대한 생산을 지금 대만이 잡고 있는 거죠. 최근에 오픈AI의 올츠먼과 손정희가 삼성의 스타게이트 참여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 스타게이트 참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So on Stargate, there will be many Korean companies that are important contributors to the ecosystem there. I don't want to pre-announce anything, but you can probably guess what. 일단은 오픈 AI가 왜 삼성의 손이 필요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오픈 AI가 만드는 거는 AI 알고리즘이지만,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한 건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각편대가 필요하죠. CPU, GPU, D램 랜드가 필요한데, 오픈 AI가 가장 지금 불편한 건 뭘까요? 학습 칩, 추론 칩 모두 다 엔비디아 칩을 내가 사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칩이 있어요. 이 GPU 칩이 핵심이고, 그 주변에 HBM을 6개를 붙인 다음에 이거를 이제 2.5D 포어스라고 불리우는 패키지를 해서 파는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70%. 얼마나 오픈AI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도둑도 이런 날도둑이 없다. 그러면 내가
내 칩을 만드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왜냐하면 선험 사례가 있죠. 구글이 TPU라는 칩을 텐서플로우라는 기반 안에서 만들어 놓고 구글은 자체적으로 쓰고, 테슬라가 FSD라고 하는 칩을 만들어서 쓰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만든 모델에 가장 잘 돌아갈 수 있는 칩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엔비디아는 조금 더 이들의 추구하는 바는 ASS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스탠다드 프로덕트.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은 오픈 AI도 쓸 수 있고 네이버도 쓸 수 있고 누구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조금 더 보편적인 칩으로 만들어야 되죠. 반면에 어떤 고객 입장에서 나는 엔비디아께 이거는 필요 없고 난 이랬으면 좋겠는 데가 있지만 그건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 내 칩을 만들자, 내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칩을 만들자 라고 하면 파운드리가 필요하겠죠. TSMC한테 맡길까? 고민스럽겠죠. 네, 삼성도 대안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때?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사각편대 중에 디램 랜드, 삼성 하이닉스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픈 AI의 머릿속에는 이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쨌든 한국이 현재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술력도 높지는 않은 상황이죠. 데이터 센터의 지금 문제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해 가면서 발열은 줄이고 냉각을 잘해서 효율을 높이는 전력 대비 성능비, 투자비를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스타게이트에 참여를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술까지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시작한 미중 분쟁부터 출발을 할 텐데 예전의 반도체업과 지금의 반도체업이 두 가지가 변했잖아요. 하나는 편먹기 경쟁으로 바뀌었다예요. 또 하나는 정부의 개인 모델로 바뀌었다. 편먹기 경쟁부터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그냥 공급망이 되어서 설계는 미국이 하고 생산은 대만에서 한국에서 하고 다시 박스콘 중국 공장에서 휴대폰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이런 전체 하나의 공급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 내에 자체적으로 엔드투엔드 자금력을 갖추겠다 이런 모습들이 생기고 다만 이제 미국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이름으로 멕시코의 싼 인력과 캐나다의 인력 자원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움직임, 유럽들도 EU 칩스액트라는 이름으로 폴란드에 싼 공장을 놓고 이스라엘의 머리들과 독일의 이제 이런 기술력들을 활용하겠다. 전 세계가 편먹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누구랑 편을 먹고 있나요? 일단 편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좀 문제라서 편먹기에 동참은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일본일지 대만일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돼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너무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미래 경쟁력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국가적인 지원이에요. EU 칩스 액트, 그다음에 미국의 칩스 액트 모두 한화로 뭐 60조 원에서 뭐 100조 원까지 막 다들 투자를 하고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 간의 협력을 뭐 도모하고 외국 회사들을 유치해서 팹을 짓게 하죠.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 일본에 팹이 있고 뭐 TSMC도 소니랑 협력해서 팹을 지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가 들어왔죠?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반도체를 육성을 시키다 보니 D램 같은 경우 중국이 워낙 싸게 시장에서 물량을 내몰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4년도부터 중국은 그 IC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반도체를 세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었고 2025 중국 제조, 그 다음에 반도체 굴기 이런 이름으로 한화 65조 원 정도의 이미 투자를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미국이 규제를 걸어서 엔비디아 칩에 최선단 칩은 팔지 않는다라는 규제가 들어왔으니 중국도 학습용 반도체, 추론용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큰 고민이겠죠. 마이온의 입장에서도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뭔가 국가가 나서서 이런 유치 활동이나 보조금 지원 활동들이 없다. 국가 간 경쟁에서 이미 지원 정책에서 밀리고 있죠. 이거는 한국 반도체 전체 위기라고 저는 보여져요.